제10강 한국의 석탑, 석등, 부도돌에 새긴 불신버신, 영원의 미학을 꿈꾸다. 돌, 불멸의 염원을 담다 한국 불교 석조 미술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고즈넉한 풍경 속에 우뚝 솟은 탑이나 은은한 빛을 품고 있을 것 같은 석등, 그리고 어딘가 고승의 깊은 수행이 느껴지는 부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사찰에는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과 더불어 아주 다채로운 돌로 만든 미술품 석조 미술품들이 함께 만들어졌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탑 실타, 석등 실등, 그리고 부도후 도우 또는 승탑, 성타는 한국 불교 미술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이 돌 조형물들은 각 시대의 신앙 형태,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형 감각, 그리고 당시의 기술 수준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죠. 이건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살이나 거룩한 가르침, 혹은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 고승의 삶을 기리면서 그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돌이라는 단단한 재료에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이번 10강에서는 먼저 불교, 신앙의 핵심 대상물이었던 탑이 나무로 만든 목탑에서 돌로 만든 석탑으로 그 재질을 달리하면서 한국적으로 정형화되는 과정과 시대별 양식 변화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석등, 그리고 돌아가신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묘탑인 부도가 각기 어떤 아름다운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발전해왔는지 꼼꼼하게 알아볼 거고요. 나아가 이러한 한국의 불교 석조물들을 동시대 세계 여러 문명권의 종교적인 기념물이나 조형물과 비교하면서 그 보편적인 특징과 우리만의 독창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보고 세계 문화유산 속에서 한국 불교 미술이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에 새겨진 불신버신과 영원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점 석탑실 다 부처의 상징에서 조형 예술의 극치로 그 아름다운 변신. 선본래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셔리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의 대상물이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찰의 가장 중심에 탑을 배치했고 이때는 주로 나무로 만든 목탑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점차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을 모신 건물, 즉 금당진 당을 중심으로 신앙 형태가 옮겨가면서 탑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금당 앞에 2개의 탑상탑을 세우거나 하나의 탑단탑을 조성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좋은 돌인 화강암을 활용한 석탑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의 석탑은 중국의 벽돌로 만든 탑전탑, 쭌다이나 나무로 만든 목탑, 또는 일본의 목탑과는 또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하며 아름답게 발전해왔어요. 삼국시대 석탑의 시작, 목탑 양식을 돌에 새기다, 7세기, 백제 세련미와 정교함의 극치, 익산 미륵사지 석탑 국보 현재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탑으로 나무로 만든 목탑의 구조를 돌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충실하게 재현한 걸작 중의 걸작이에요. 낮은 1층 기단 위에 3단으로 된 1층 탑 몸돌 탑신을 올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어든 각 층의 탑신과 얇고 넓은 지붕 도로개석은 초기 석탑의 과도기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답니다. 각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북보 단층의 낮은 기단 위에 세워진 5층 석탑으로 아주 세련된 비레미와 경쾌하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상승감이 정말 돋보이는 탑이죠. 각 층 탑신에는 모서리에 기둥우주를 세우고 그 사이를 평평한 돌면석으로 막았으며 중물은 얇고 넓으면서 내 귀퉁이가 살짝 끌려 있어서 마치 나무로 만든 목탑의 모습을 연상시킨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인도 스투파와 중국 초기 탑 백제에서 석탑이 만들어진 시기,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산치 대탑과 같은 초기 스투파 형식이 계속 이어졌고 칸다라 지역에서는 스투파 위쪽에 여러 층의 동그란 원반 차트를 쌓아 올린 형태가 발전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 때부터 목탑이 세워졌고 북위 시대사 6세기에는 숭악사 12가 15층 전탑처럼 벽돌을 사용한 여러 층의 높은 탑다층탑이 등장하면서 중국 탑의 특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백제의 석탑은 이러한 중국 목탑의 영향을 받아 돌이라는 새로운 재료로 바꾸어 만든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자성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신라 삼국통일 이전 모전석탑의 등장과 독창성의 씨앗, 고구려에서는 석탑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주로 팔각형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돼요. 반면 신라에서는 초기부터 석탑이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졌답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북보도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쌓아올린 마치 벽돌탑을 모방한 듯한 석탑 모전석탑이에요. 단층 기단 위에 현재는 3층만 남아있는데 각 층 탑신에는 움푹 들어간 공간 감실, 칸실을 만들고 그 입구 양극에는 무서운 표정의 인왕상을 조각했죠. 지붕 도로개석은 여러 단의 층계를 이루면서 위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주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답니다. 의성탑밀이 5층 석탑 국보, 분황사탑과 비슷한 모전석탑 계열로 단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렸어요. 1층 각신에는 감실과 함께 목조 건축의 기둥이나 주두기둥머리, 장식 등을 돌에 새겨서 모각, 목탑의 양식을 석탑에 재현하려는 의도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중국 석탑의 등장, 신라 초기의 석탑은 중국의 벽돌탑 전탑이나 돌탑 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중국에서는 수나라 581, 618대 산동역성에 있는 사문탑스만다처럼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층 석탑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당나라 618, 907 시대에는 대안탑 다이안탑, 전탑처럼 아주 웅장한 탑들이 세워졌죠. 신라는 이러한 중국의 탑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나라의 풍부한 화강암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석탑 문화를 발전시키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답니다. 통일신라 전형 양식의 확립과 세련된 조형미의 절정, 7세기 후반 9세기. 삼국 통일 이후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크게 융성하면서 석탑은 더욱 세련되고 정형화된 아름다운 양식으로 발전했어요. 7세기 후반 초기 양식 2층 오른기란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기단의 각면에는 모서리의 기둥우주가 그 사이에 이 3개씩의 버팀 기둥 탱줄 새기고 탑신 부분의 각 층에는 몸돌 탑신석과 지붕돌 옥계석을 번갈아 쌓아 올렸죠. 지붕돌 민변의 받침 옥계석 받침은 5단, 탑 몸돌 리체 받침 탑신 궤임은 2단이 일반적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여러 개의 돌덩어 적재를 조립해서 탑을 구성하는 방식 분리식 부재 사용이 쓰였답니다. 그리고 금당 부처님 모신 중심 건물 앞에 2개의 탑을 나란히 세우는 쌍탑 가람 배치가 시작되었어요. 이에 경주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고선사지 3층 석탑, 황복사지 3층 석탑, 8세기 전성기 양식 석탑의 미래가 더욱 균형 잡히고 조각 솜씨도 한층 세련되어지는 시기예요. 기단 각면의 버팀 기둥 탱주 수가 2개로 통일되고 탑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든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석 사용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감 있고 간결한 느낌을 준답니다. 1층 탑몸돌에는 사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 같은 용맹한 수호신 모습을 조각해서 장엄함을 더하기도 했고요. 이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봉기동 3층 석탑, 원원사지 동서 3층 석탑, 세계사적 비교 당나라 석탑과 일본 목탑, 통일신라 석탑의 전성기는 중국 당나라 문화의 영향이 아주 컸던 시기였어요. 당나라에서는 석탑보다는 벽돌탑 전탑이나 목탑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돌로 만든 불상이나 비석 등에서 보이는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 양식은 통일신라 석탑의 아름다운 장엄 조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답니다.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8세기의 호류지 5층 목탑처럼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목탑들이 계속해서 세워졌고 석탑은 보편화되지 않았었죠.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은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 속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화강암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한 것을 높이 평가받고 있답니다. 9세기 이형 석탑의 등장과 양식의 다변화, 이전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장식성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예요. 기단의 버팀 기둥 탱주 수가 줄어들거나 일두개, 아예 단층 기단이 나타나기도 했죠. 지붕돌 받침 단수가 줄어들고 5단, 4단, 3단, 탑 몸돌 받침도 다양해졌어요.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는 다소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조각 장식은 더욱 화려해지고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답니다. 이형 석탑의 화려한 등장, 경주 불국사 다보탑 북보처럼 아주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과 독특한 구조를 가진 탑,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북보처럼 기단에 4마리 사자상을 배치한 탑, 경주 정예사지 13층, 석탑 북보처럼 아주 여러 층을 높고 장대하게 쌓아올릴 탑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형 이식 석탑들이 등장해서 당시 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창의성을 보여주었죠. 모전 석탑 및 전탑의 지속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벽돌탑 전탑을 모방한 모전석탑이나 실제 벽돌로 쌓은 전탑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에 안동 버풍동 7층 전탑 북보, 영양 사내리 5층 모전석탑 보물, 고려시대 다변화와 새로운 시도, 개성 넘치는 탑들의 향연, 14세기.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이나 선종불교의 유해, 그리고 원나라 간섭 같은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독창적인 개성을 가진 석탑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투기신라 양식을 따르면서도 전체적으로 다소 투박해지거나 세부적인 표현이 간략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죠. 이에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북보, 중기 여러 각다각과 여러 층다층을 가진 다각다층 탑이 유행하면서 화려함과 장식성이 더욱 강조되었어요. 이에 김제 금산사 6각다층 석탑 보물,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북보, 후기원 간섭기 이후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북보, 대리석으로 만듦처럼 아주 이국적인 형태와 화려한 조각을 특징으로 하는 탑이 등장하기도 했답니다. 한편으로는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의 석탑도 계속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에 공주 마곡사 5층 석탑 보물, 전반적으로 탑의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된 경향이 있었지만 탑몸돌과 지붕돌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지거나 일체와 다양한 형태의 탑신 받침이 등장하고 연꽃무늬 같은 장식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어요. 세계사적 비교 송요금원대 중국 탑과 일본 가마쿠라 시대 탑 고려시대는 중국의 송, 요, 금, 원나라가 차례로 등장하고 교체되던 시기와 겹쳐요. 송나라에서는 철로 만든 철탑 개봉 철탑이나 다양한 형태의 벽돌탑과 석탑이 만들어졌고 요나라와 금나라에서는 웅장한 목탑 응연목탑과 벽돌탑이 유행했죠. 원나라 때는 라마교의 영향으로 티베트식 탑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 14세기에는 선종불교의 영향으로 간결하고 소박한 양식의 건축이 선호되었고 석탑으로는 고린토, 른타나, 호쿄인 토바, 체인 다각큰 아주 독특한 형태가 발전했답니다. 고려의 다각가층탑이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다양성과 활발했던 국제적 교류를 잘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쇠퇴 속에서도 이어진 전통, 그 명맥을 잇다 15, 19세기. 조선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억불숭유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찰을 짓거나 석탑을 만드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죠. 주로 기존에 있던 사찰을 수리하거나
작은 규모의 탑을 만드는 정도에 그쳤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은 석탑들이 일부 세워지기도 했고, 특히 조선 초기에는 왕실의 후원으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북보, 고려 경천사지탑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과 같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탑몸돌의 장식이 증가하고 탑몸돌과 지붕돌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주 실륵사다 층전탑 보물처럼 벽돌을 사용한 전탑도 일부 만들었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명청대 중국탑과 일본 무로마치 에도 시대, 탑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여전히 많은 불교 사원과 탑이 세워졌고, 특히 라마교의 영향으로 하얀색의 백탑바의 타 같은 티베트식 탑이 수도, 북경 등지에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선종 사찰을 중심으로 여러 층의 높은 다층탑보다는 작은 규모의 석탑이나 정원 안에 놓는 석등 같은 조형물이 발달했죠. 조선시대 석탑은 그 수는 적지만 고려 양식을 이어받으면서 조선 특유의 간결함과 소박함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B점 석등 실등 지혜의 빛을 밝히는 공양의 상징, 그 은은한 아름다움. 석등은 사찰의 야외에 설치된 돌로 만든 등등이에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보다는 부처님께 빛을 바친다는 공양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죠. 불교에서 어둠은 번뇌와 무지 어리석음을, 불빛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등을 밝히는 연등 공양, 란등 공양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답니다. 석등은 대개 불전 부처님 모신 건물이나 탑 또는 부도 스님의 사리탑 앞에 놓이고, 때로는 석등 앞에 절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한 돌벨에서 바이릿을 두기도 했어요. 조선시대 왕릉에서도 장명등, 장민등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드물게는 향교나 서원에서도 정료대 딩레어 다이라는 간략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석등,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 삼국시대 7세기 익산 미륵사지 석등복원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등 유적 중 하나로, 네모난 바닥돌지대석 위에 8면으로 된 연꽃무늬 받침도 어뢰석을 올린 간결한 형태를 보여줘요. 퉁신라 8, 9세기 석등의 황금기, 전형 양식의 황립, 이 시기에 석등의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된데, 8면으로 된 팔각형을 기본 형태로 해서 바닥돌지대석, 아래 받침돌아대석, 기둥돌 안주석, 뒷받침돌 상대석, 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과 셔슬, 지붕도로깨석, 그리고 맨 위 장식인 상륜부로 구성된답니다. 초기 8세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석등국보은 아주 균형 같은 비례와 세련된 조각이 정말 돋보이는데, 불을 밝히는 화사석 내면에는 아름다운 보살상을 조각했어요. 보은법주사 사천왕 석등국보은 화사석의 사천왕상을, 기둥돌에 연꽃무늬를 새겨서 화려함을 한층 더했죠. 중기 9세기 중엽남원 실상사 석등고물이나 대구 부인사, 일명암지 석등고물 등은 불빛이 나오는 창화창, 호어창이 8개 또는 6개로 늘어나고, 기둥돌이 마치 북 모양처럼 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온 고복형구 후싱으로 변화하며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아주 풍부해지는 특징을 보여요. 후기 9세기 후반 장흥보림사 석등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원래, 진구사지 석등으로 알려졌으나, 정정됨 등은 규모가 더욱 커지고 조각이 한층 더 화려해지답니다. 특히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높이가 무려 6.4m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등으로, 배가 불룩한 고복형 기둥돌과 화려한 연꽃 및 구름무늬 조각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구례 화엄사 사자 3층 석탑 앞에 있는 공양상 석등이나 보은법주사 쌍사자 석등국보처럼 기둥돌 부분에 사람 모습이나 사자상을 조각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형, 이싱의 석등도 등장했죠. 고려시대 14세기 계승과 변화, 다양성의 시대, 통일신라의 양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요. 기둥돌이 단순한 팔각형에서 벗어나 원통형으로 바뀌거나 용문이나 액자형 문양으로 장식되기도 했죠. 불 밝히는 화사석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아주 강해지거나 반대로 아주 간략해지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논산 관촉사 석등보물, 김제 금산사 석등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그리고 1093년에 만들었다는 글씨 명문가 새겨진 나주 서문 석등보물 등이 대표적이에요. 조선시대 왕릉 장명 등으로 명맥을 잇다 억불 정책으로 인해 사찰의 석등을 새로 만드는 일은 드물었지만, 왕릉의 장명등, 장민등이란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갔어요. 장명등은 지붕도로깨석이 좁고 두꺼워지면서 지붕 물매낙 수면 경사가 급해지고, 불빛이 나오는 창화창이 작아지는 등 일반 사찰 석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했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종교적 조명, 시설 및 상징물 다른 나라에도 석등이 있었을까? 중국 및 일본의 석등, 중국에서도 사찰 경내에 돌로 만든 석등을 설치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신을 모시는 신사센셔와 불교 사찰, 그리고 전통 정원의 석등, 일본어로는 토로덩롱을 설치하는 문화가 아주 크게 발달해서 카스가요, 오리배형 등 정말 다양한 양식을 선보였답니다. 한국의 석등은 이러한 동아시아 석등 문화의 한 부분이면서도 8면으로 된 팔각형을 기본 형태로 하고 시대별로 뚜렷한 양식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3점 부도 도 및 승탑성 다 고승의 삶을 기리는 기념비적 조형, 그 깊은 정신세계. 부도 또는 승탑는 깨달음을 얻은 높은 경지의 스님 고승의 살이나 유고를 모신 일종의 묘탑모다이에요.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스스로 깨달음을 구한다는 가르침을 중시하는 선종 찬종 불교가 유행하면서 존경하는 스승의 사리를 모시고 그 높은 덕을 기리는 부도 만들기가 아주 활발했답니다. 부도는 탑몸돌 탑신, 타션의 모양에 따라서 8면으로 된 팔각형을 기본으로 한
팔각원당형 바지하연 당신과 종종 모양으로 생긴 석종형 실동시행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팔각원당형은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유행했고 크고 화려한 반면 석종형은 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으며 그 규모나 장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답니다. 부도, 시대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 퇴신라 9세기 팔각원당형 부도의 전성기, 정교하고 화려한 아름다움. 이 시기에는 팔각원당형 부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초기 양양 진전사지에 있는 도의선 사탑 북보, 9세기 중반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부도로 추정된데 일반적인 석탑과 비슷한 기단부 위에 팔각 석등 모양의 탑몸돌과 석등 형태의 지붕돌, 그리고 보조구슬 모양의 꼭대기 장식 쌍륜부를 갖추고 있어서 마치 석탑, 석등, 부도의 요소가 서로 섞인 듯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전성기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 사해진 탑보물, 구례 연곡사 동부도 국보, 844년 염거화상탑,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 조륜 청정탑 북보, 861년 문경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북보, 883년 그리고 화순쌍봉사, 철감선사탑 북보, 882년 등은 팔각원당형 부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걸작들이에요. 기단 부분에는 사자상이나 안상테두리 안쪽을 오목하게 파낸 장식, 구름무늬 등을 새기고 탑몸돌에는 문짝 모양 문비나 사천왕상을, 지붕돌에는 하늘을 나는 선녀비 천상 등을 아주 화려하게 조각했죠. 특히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팔각원당형 부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답니다. 고려시대 14세기 계승 속의 새로운 시도, 파격적인 조형미의 등장, 통일신라의 양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초기 원주 흥법사지에 있는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940년은 팔각원당형을 따르면서도 가운데 기둥돌 중대석의 구름과 용무늬를 멋지게 새기고 시신을 안치 않은 돌날석관을 함께 만든 점이 아주 독특하죠. 중기 원주 법천사지에 있는 지광국 사연묘탑 북보, 1085년경은 정말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작이에요. 평면은 네모난 방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마치 가마 모양 같은 독특한 기단부, 아주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된 탑 몸돌과 지붕돌,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모양의 꼭대기 장식 상륜부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형미를 뽐낸답니다. 이처럼 석등 모양, 정각 건물 모양, 또는 여러 형태가 섞인 혼합형 등 아주 다양한 지붕돌과 탑 몸돌 형태가 나타났어요. 후기 여주 신륵사 보재존자 석종보물, 1379년, 양평태고사 원증국사 탑보물, 1385년경, 개성 회암사지 지공선 사부도 1372년 등은 종 모양의 석종형 부로가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줘요. 장식은 이전보다 간략해진 경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비례와 조형미는 여전히 아주 뛰어났답니다. 조선시대 15, 19세기 억불 속에서도 이어진 명맥, 소박함과 독창성의 공존, 억불 정책으로 인해 부도를 새로 만드는 일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일부 존경받는 고승들의 부도는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석종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장식이 거의 없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많아졌죠. 하지만 장성 백양사에 있는 소요대사탑 1650년경처럼 절에서 시간을 알릴 때 치는 큰 종인 범종관종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부도도 나타났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종교 지도자 및 성현의 기념물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땠을까? 불교 문화권 인도에서는 돌아가신 고승의 사리를 모신 작은 스투파들이 세워졌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선종불교를 중심으로 조사 선종의 창시자나 큰 스님나 고승의 사리탑주를 로리한 나무로 만든 작은 탑이 사찰 안에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무덤의 한 형태로 5개의 바퀴 모양 돌을 쌓아 올린 고린토나 네모난 돌 상자, 모양의 호큐인토가 큰 석탑형 묘비가 사용되기도 했죠. 한국의 부도는 이러한 동아시아 선종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팔각원당형이나 석종형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조형 양식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 유럽 중세 교회에서는 성인천년의 유골이나 유품을 보관하기 위해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성유물암 렐리퀴얼이 만들어졌고 대주교나 수도원장 같은 높은 지위의 성직자들은 성당 내부에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무덤처럼 이피지를 남겼답니다. 이슬람 문화권 성자성자나 중요한 종교, 지도자의 무덤은 종종 마우솔레움 머설리움이란 웅장한 건물 형태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각 문화권에서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나 성현들을 기리기 위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형태의 기념물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부도는 그 중에서도 돌로 만든 조형 예술의 높은 수준과 함께 시대별로 뚜렷한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답니다. 시사점 한국 불교 석조물, 시대를 넘어선 신앙과 예술의 찬란한 결정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석탑, 석등, 그리고 부도가 단순한 돌 조각품을 넘어 불교란 외래 종교가 한반도의 풍토와 만나 우리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된 결정체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석탑은 나무로 만들던 목탑의 구조를 도래하는 새로운 재료로 바꾼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아름다움을 창출해냈고 석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하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조각과 형태로 발전했죠. 부도는 특히 선종불교의 발달과 함께 돌아가신 고승들의 깊은 정신세계를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고요. 이러한 한국의 불교 석조물들은 동시대 중국, 일본, 인도 등 다른 불교 문화권의 조형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우리나라의 풍부한 화강암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리고
한국인의 독특한 미적 감각과 정서를 반영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훌륭하게 구축해냈답니다. 나아가 세계 여러 문명의 다양한 종교적 기념물들과 비교해보배도 그 예술적인 성취와 정신적 이기낌은 결코 뒤지지 않는 인류 공동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격동의 근대기로 넘어가 전통과 외래의 충돌 속에서 피어난 한국의 근대 건축문화유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근대의 건축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기대해주세요.